한 장. 이쁘면 문이 열렸다. 나는 배운 게 없었다. 그래서 일찍 알았다. 머리로 여는 문은 많지 않다는 걸. 대신 얼굴로 열리는 문은 생각보다 많다는 것도. 술집에서 일하면서 나는 말을 배우지 않았다. 표정을 배웠다. 웃음을 너무 빨리 꺼내면 값이 떨어지고 너무 늦게 꺼내면 관심이 식는다. 눈을 오래 맞추되 먼저 기대하지 않는 척. 그 정도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른다고 했다. 그게 좋았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상을 덧붙인다. 상상은 언제나 사실보다 크다. 나는 외모를 바꿨다. 이유는 간단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될 것 같은 얼굴이 필요했다. 원래 저랬을 것 같은 얼굴. 그 얼굴이면 과거를 묻지 않는다. 묻지 않으면 거짓도 필요 없다. 성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거울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순간까지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들어갈 수 있어.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몰랐다. 몰라도 됐다. 문만 열리면 된다. 술집에서 만난 남자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직업이 무엇이든 결국 같은 표정으로 변했다. 인정받고 싶고, 선택받고 싶고, 자기가 주도했다고 믿고 싶어 했다. 그 믿음을 주는 건 어렵지 않았다. 나는 말을 아꼈다.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척할 필요도 없었다. 모른다는 태도는 상대를 키워준다. 키워진 사람은 스스로를 증명하려 든다. 무당은 말했다. 생각 많은 사람은 피해. 깨끗해 보이는 사람을 붙잡아. 깨끗해 보이는 사람은 자기 손이 더러워지는 걸 두려워한다. 두려움은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다. 나는 그 손잡이를 찾고 있었다.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술집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더 이상 밤에만 열리는 문이 아니라 낮에도 열리는 문으로. 그 무렵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보다 어디로 갈지 궁금해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걸 나는 어렴풋이 알았다. 나는 기대하지 않는 척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대가 채운다. 그건 술집에서 가장 쉬운 기술이었다. 쉬운 기술은 항상 통한다. 그때 깨끗해 보이는 남자를 만났다. 생각이 많아 보이지 않았다. 눈이 쉽게 흔들렸고 칭찬에 빨리 반응했다. 직업을 말할 때 어깨가 조금 올라갔다. 그건 약점이었다. 무당에게 물었다. 이 사람 어때? 무당은 짧게 말했다. 문을 열어줄 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건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었다. 그날부터 웃음의 속도를 늦췄고 눈을 조금 더 오래 맞췄다. 나는 아직 부탁을 하지 않았다. 부탁은 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하는 거다. 지금은 문고리를 잡는 단계였다. 그리고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2장. 생각 없는 남자는 제일 쉬웠다. 그는 생각이 없었다. 생각이 없다는 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아예 따질 힘이 없다는 뜻이다. 나는 그런 남자를 많이 봤다. 술집에서도 바깥에서도. 그를 처음 봤을 때 나는 계산하지 않았다. 계산은 머리로 하는 거고 나는 머리가 없었다. 대신 익숙한 감각이 있었다. 이런 남자는 이쁘면 넘어온다. 그래서 간단했다. 말을 줄이고 웃음을 늦추고 눈을 오래 맞췄다. 술집에서 제일 쉬운 방식이었다. 어려운 기술은 필요 없다. 사람은 자기가 선택했다고 믿는 순간 이미 넘어온다. 그는 검사였다. 그 사실이 중요해 보였지만 나한테는 아니었다. 직업은 직업일 뿐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약한 지점이다. 그는 인정받고 싶어 했고 대단해 보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칭찬 한두 마디면 충분했다.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들어주는 여자를 이해해주는 여자라고 착각한다. 그 착각을 나는 오래전에 배웠다. 그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력이 뭔지, 과거가 뭔지 묻지도 않았다. 묻는 순간 자기가 바보가 된 것 같을까 봐서다. 그런 남자들은 차라리 모르는 쪽을 택한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나를 보호하려 들었을 때였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람은 이미 선을 넘는다. 선을 넘은 사람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그때 부탁을 던졌다. 작은 말로 아주 가볍게. 이런 일은 좀 번거롭잖아요. 괜히 문제될까 봐요. 덮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덮어달라는 말은 겁먹은 사람의 말이다. 나는 당연한 일처럼 말했다. 당연하면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다. 그는 망설였다. 아주 잠깐. 망설임은 이미 넘어왔다는 신호다. 넘어오지 않은 사람은 망설이지도 않는다. 그는 해줬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믿고 싶어 했다. 사람은 자기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걸 끝까지 부정하고 싶어 한다. 나는 그걸 도와줬다. 그날 이후 그는 나를 더 지켰다. 지켜야 자기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 증명을 계속하게 만들었다. 사랑은 없었다. 서로의 미래도 없었다. 있었던 건 편의와 욕망, 그리고 침묵의 합이었다. 그는 생각이 없었고 나는 양심이 없었다. 그 조합은 놀라울 만큼 잘 맞았다. 그렇게 나는 그를 내 편으로 만들었다. 복잡하지 않았다. 술집에서 배운 방식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는 검사였다. 그 사실이 나를 다음 자리로 밀어 올렸다. 세장 가려지자 더 원하게 됐다. 처음엔 큰 생각이 없었다. 그냥 덮이는지가 중요했다. 덮이면 되는 거였다. 덮이지 않으면 다음을 생각하면 됐다. 생각은 길게 하지 않았다. 길게 생각하면 겁이 생긴다. 그를 이용하면 일이 조용해졌다. 조용해진다는 건 사라진다는 뜻이었다. 사라지면 아무도 묻지 않는다. 돈이 움직였고 움직인 흔적은 희미해졌다. 사람들은 이유를 찾지 못했다. 못 찾으면 그건 없는 일이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학력, 이야기도 마찬가지였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문서가 말해주면 그게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문서를 믿고 문서를 믿으면 얼굴을 더 믿는다. 얼굴이 믿음직하면 질문은 줄어든다. 불편한 사람들은 멀어졌다. 어떤 사람은 조용해졌고 어떤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갔다. 나는 방법을 몰랐다. 알 필요도 없었다. 결과만 알면 됐다. 사라졌다는 결과. 그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게 가장 편했다. 생각 없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으면 버튼처럼 쓸 수 있다. 나는 부탁하지 않았다. 기대했다. 기대는 말하지 않아도 전달된다. 그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움직였다는 사실보다 문제가 없었다는 게 중요했다. 문제가 없다는 경험이 쌓이자 내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자랐다. 욕심이었다. 처음엔 아주 작았다. 여기까지 되네. 그 다음엔 이렇게 바뀌었다. 더 되겠다. 덮이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나의 욕심도 넓어졌다. 작은 자리는 작은 걸 가려준다. 큰 자리는 큰 걸 가려준다. 그 논리는 아주 단순했다. 그를 더 위로 올리면 더 많은 것이 가려질 것 같았다. 가려질수록 나는 편해질 것 같았다. 편해지면
멈출 필요도 없어질 것 같았다. 나는 무당에게 물었다. 여기까지는 된 거죠? 무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자리야. 자리가 중요해지는 순간 범죄는 죄가 아니었다. 관리할 문제가 됐다. 관리만 되면 이야기는 끝이다. 나는 그를 봤다.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내 욕심을 키웠다. 이 사람을 더 위로 올리면 나도 더 안전해질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남자를 더 큰 권력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미래 때문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였다. 가려지는 힘을 더 갖고 싶었다. 욕망은 그렇게 싹 텄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예장 왕자를 들고 나왔다. 나는 끝까지 무속을 택했다. 다른 길을 몰랐고 다른 길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맞았으니까, 맞아 보였으니까 중요한 날이 다가오자 무당은 말했다. 표시는 계속 있어야 해.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생각이 없었다. 생각이 없으니 의심도 없었다. 그날 아침 나는 그의 손바닥에 다시 왕왕자를 썼다. 진하게, 지워지지 않게 사람들 앞에 섰다. 말은 많지 않았다. 무당이 그랬다. 왕은 침묵으로 먹고 살아. 그는 침묵했고 사람들은 그 침묵을 무게로 받아들였다. 토론이 시작됐다. 그는 손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드러냈다. 악수할 때마다, 손짓할 때마다 왕자가 보였다. 카메라는 그걸 잡았다.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웃음 뒤에는 항상 불편함이 남는다. 저건 뭐지? 왜 저러지? 의문이 쌓였다. 쌓인 의문은 불안이 된다. 나는 불안을 신경 쓰지 않았다. 불안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만 생긴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더 굳게 믿었다. 더 많이 물었다. 더 자주 불렀다. 관저에는 사람보다 무당이 더 드나들었다. 문서보다 방울 소리가 잦았다. 중요한 결정이 있는 날엔 불을 피우고 시간을 재고 방향을 바꿨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다. 나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으면 상상한다. 상상은 사실보다 빨리 번진다. 당선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는 안도했다. 맞았다고 생각했다. 무속이, 지금까지의 선택이, 왕자는 지워지지 않았고 문은 열렸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바람이 들어왔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축하 속에 의심이 섞였다. 의심은 질문이 되고 질문은 소문이 됐다. 관저에서의 구 이야기가 밖으로 흘러나갔다. 누군가 봤고 누군가 들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지금까지도 넘어왔으니까. 그는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었다. 나는 그게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생각이 없다는 건 막아주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밖에서는 이상하다는 말이 늘었다. 안에서는 괜찮다는 말만 돌았다.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벌어졌다. 나는 더 깊이 갔다. 얕게 믿으면 흔들린다고 했다. 그래서 더 큰 굿을 했고 더 많은 징조를 찾았다. 위기는 그때부터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5장. 정치는 사라지고 징조만 남았다. 당선. 다음 날부터 나는 질문하지 않았다. 질문은 판단을 부르고 판단은 책임을 부른다. 나는 책임을 몰랐다. 그래서 다시 무속으로 갔다. 아침은 방위로 시작했다. 문을 여는 방향, 의자를 놓는 각도, 말을 꺼내는 시간. 사람들은 일정표를 들고 왔고 나는
방울 소리를 들었다. 둘 중 하나만 필요했다. 나는 늘 같은 걸 골랐다. 회의는 짧아졌다. 길어질수록 말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말이 많아지면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 의견은 불길하다고 했다. 그래서 회의는 끝났고 곳은 길어졌다. 경고가 쌓였다. 숫자가 틀어졌고 현장이 흔들렸다. 사람들은 근거를 요구했다. 나는 날짜를 다시 물었다. 무당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그 말에 모두 멈췄다. 멈춘 자리는 곧 비었다. 떠난 사람의 자리를 관상으로 채웠다. 관상은 빠르다. 빠르면 질문이 사라진다. 질문이 사라지면 책임도 사라진다. 대중의 시선이 달라졌다. 처음엔 호기심, 그 다음엔 의심, 마지막엔 불안. 불안은 전염된다. 설명은 늦었고 해명은 없었다. 해명은 무속을 흔들기 때문이다. 관저의 밤은 밝았다. 불이 꺼지지 않았고 사람이 바뀌었다. 문서보다 부적이 많았고 결정보다 징조가 먼저였다. 누군가는 기록을 남겼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넘어왔으니까. 작은 사건이 큰 사건으로 불었다. 대응은 늦었고 말은 엇갈렸다. 그럴 때마다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깊이 들어가면 바깥 소리가 줄어든다고 믿었다. 믿음은 현실을 가려준다. 가려진 현실은 언젠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때는 항상 늦다. 밖에서는 이상하다는 말이 확신이 됐다. 안에서는 괜찮다는 말만 남았다. 둘은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었다. 나는 그 침묵을 안정이라고 착각했다. 안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때 생긴다. 바꾸지 않으면 문제는 쌓인다. 그날 밤 무당은 말했다. 더 크게 가야 막을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건 여전히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이었다. 정치는 그렇게 사라졌다. 남은 건 징조와 날짜, 그리고 불안이었다. 불안은 이제 숨길 수 없었다. 6장. 멈추게 하면 잠잠해질 거라 믿었다. 불안은 설명으로 가라앉지 않았다. 숫자도, 말도, 사과도 소용이 없었다. 사람들이 묻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미 끝난 거였다. 묻는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무당은 단정했다. 지금은 멈춰야 해. 모두가 멈추면 소리는 사라져. 나는 그 말을 유일한 답처럼 붙잡았다. 다른 답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질서는 움직임을 줄이면 생긴다고 믿었다. 움직임을 줄이려면 말을 줄여야 하고 말을 줄이려면 사람들을 조용히 해야 한다고. 그게 불안을 잠재우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다. 나는 안정이라는 말을 골랐다. 안정은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은 사람을 잠시 안심시킨다. 안심은 저항을 늦춘다. 늦춰진 사이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람들의 일상은 갑자기 무거워졌다. 움직임이 줄고 시선이 낮아졌다. 낮아진 시선은 조용해 보인다. 나는 그 조용함을 성공이라고 착각했다. 비판은 질서의 적이 됐다. 질문은 불안의 씨앗이 됐다. 씨앗은 뽑아야 한다고 배웠다. 뽑는다는 말 대신 정비, 관리, 통제 같은 말을 썼다. 말이 바뀌면 행동도 달라진다고 믿었다. 거리는 한동안 잠잠해졌다. 잠잠함은 숨을 참고 있는 상태다. 숨을 참으면 언젠가 터진다. 나는 그걸 몰랐다. 몰라서 더 밀었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건 보호라고.
혼란해서 지키는 거라고. 사람들이 나중에 고마워할 거라고. 고마움은 결과가 좋으면 생긴다고 믿었다. 무당은 날짜를 바꿔가며 말했다. 지금이 아니면 더 커져. 커진다는 말은 두려움을 키운다. 두려움이 커지면 결단은 쉬워진다. 나는 결단을 용기라고 착각했다. 용기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책임은 혼자서 못 진다. 나는 책임을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하면 멈춰야 하니까. 사람들은 집 안에서 분노를 키웠다. 말하지 못한 분노는 더 단단해진다. 단단해진 분노는 한 번에 터진다. 나는 그 시간을 계산하지 못했다. 조용함이 길어질수록 소문은 깊어졌다. 깊어진 소문은 확신이 됐다. 확신은 어떤 통제도 믿지 않는다.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밤마다 불안이 다시 올라왔다. 조용해졌는데도 그때 알았다. 조용함은 불안을 없애지 않는다는 걸. 불안은 안에서 자란다. 그래서 더 세게 붙잡고 싶어졌다. 더 위에 서고 싶어졌다. 위에 서면 아래가 보이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보이지 않으면 없어진 거라고 착각했다. 나는 꿈꿨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는 그림. 다른 말이 사라진 풍경. 그 그림 속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는 나를 안정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안정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등을 돌리면 아무리 눌러도 안정은 오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그 사실을 외면했다.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선택은 불안을 키웠다. 질서를 만든다는 말은 분노를 모았다. 모아진 분노는 언젠가 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 흐름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나는 보지 않았다. 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7장. 끝까지 간 자리의 끝. 결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용함은 깨졌고 기록은 쌓였다. 그동안 숨겼다고 믿었던 일들이 한 줄씩 드러났다. 사진, 일정, 통화 내역, 말이 아니라 증거가 남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리의 표정이 바뀌었고 문 안의 공기가 식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연락을 끊었다. 자리는 비었고 대신 서류가 들어왔다.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다. 변명은 필요 없었다. 변명할수록 기록만 늘어났기 때문이다. 나는 침묵을 택했다. 침묵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침묵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다. 몸이 먼저 무너졌다. 잠을 못 잤고 균형을 잃었다. 의사는 휴식을 말했지만 휴식은 이미 늦었다. 한 번의 실수로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서 있을 수 없게 됐다. 결정적인 날, 문이 닫혔다. 밖의 소음은 차단됐고 안에는 규칙만 남았다. 시간표가 생겼고 번호가 붙었다. 호칭은 사라졌다. 이름도 길지 않았다. 신문은 짧게 썼다. 사건은 정리됐고 사람들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다. 관심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게 가장 잔인했다. 분노보다 무관심이 더 오래 남았다. 나는 여기에 남았다. 아는 게 없어서 믿음에 매달렸고 믿음으로 밀어붙였다. 밀어붙인 끝에서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밤이 되면 조용해진다. 조용함은 더 이상 안정이 아니다. 그저 반복이다. 오늘과 내일이 같고 다를 이유도 없다. 결말은 극적이지 않았다. 구호도 마지막 말도 없었다. 그저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이었고 문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질서가 돌아왔다고 말했다.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권력을 믿음으로 대체한 사람의 끝은 항상 비슷하다. 크게 시작해 조용히 사라진다. 이 작품은 완전한 허구입니다. 실존 인물, 사건, 기관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습니다. 특정 현실을 암시하거나 판단을 요구하지 않으며 권력과 욕망, 맹신이 불러오는 위험을 다룬 창작 이야기입니다. 해석은 자유이되 사실로의 연결은 의도가 아닙니다.